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41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노인 여성이죠. 오다의 제목 센스는 참 대단합니다. 이번 화의 표지 연재에는 울티가 등장하고 분노에 울부짖으며 후즈우와 다른 일행들이 페이지 1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은 로드와 나미가 거인족 경비병을 마을로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미는 성에 거대한 보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로드는 경비병들이 나미의 말을 들을까봐 그녀를 진정시키기 급급한 모습. 장면은 아담나무 여행을 계속하는 리플리와 프랑키로 전환합니다. 프랑키는 아담나무에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리플리는 거인들이 거대한 나무의 가지 위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들 각각과 관련된 풍부한 역사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프랑키는 잘려나간 거대한 아담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그 가지의 일부가 여전히 아담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리플리는 어느 날 번개가 마을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고 이 오래된 아담나무 가지의 특징은 불이 붙으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이 다른 가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불타는 마을과 함께 가지 전체를 잘라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랑키는 아담나무가 전설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나무가 늙으면 이런 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리플리를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리플리는 엘바프의 유일한 약점에 대해서 말하고 엘바프의 유일한 약점은 번개와 불이라고 합니다. 장면은 다시 엘바프의 서부 마을로 전환. 나미가 파티에 돌아와서 취한 우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솝은 나미에게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훔쳤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나미는 자기 역시 모르겠다고 말하고 아마 지금도 탐험 중일 것이라고 합니다. 우솝은 술에 취해 계속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요르리 나미와 우솝이 있는 테이블에 도착하고 우솝은 요르에게 우리의 천재 항해사를 보라며 술주정을 부리네요. 요르는 정말 예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솝은 요르에게 은큼한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요르는 나이 든 여자라고 이야기하자 우솝이 뛰어올라 요르 머리에 칼을 내려칩니다. 우솝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연장자는 요르 바로 너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나이 든 여자는 아마 이무 말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요르는 술 취한 우솝을 바라보며 웃고만 있을 뿐입니다. 나미는 우솝과 루키가 엘바프에 도착하기만을 꿈꾸고 있었다고 말하고 요르를 향해 웃음 짓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상디는 게루즈가 파티에서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역시 상디의 여자 레이더는 대단하네요. 장면은 이제 게루즈가 치료할 거인족 경비병을 데려오는 로드가 있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게루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만 로드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결국 게루즈는 로드를 때려 눕힙니다. 로드는 도대체 얼마나 망가질까요? 이때 루피와 조로가 등장하고 그들은 하계에 있고 로키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루피는 로키의 사슬을 풀려고 하지만 이것은 해루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루피의 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루피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풀 수 없다는 것이죠. 조로와 루피가 다투는 모습이 보이고 조로는 아직 로키를 풀어주는 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로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로는 먼저 로키와 대화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로는 로키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발로 차고 로키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조로는 이 부상은 가짜가 아니구나라고 말하고 루피는 로키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로는 그가 죽는다면 그의 운명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는데요. 조로는 정말 잔인하네요. 루피는 조로에게 너무 차갑고 자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사슬을 풀어주기로 동의하지만 로키의 발목에 있는 수갑 하나는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최소한의 보험이죠. 루피는 초파를 데리러 가겠다고 하지만 초파가 있는 올빼미 도서관이 너무 멀어서 마을 의사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말하네요. 생각보다 루피는 로키를 굉장히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조로는 거인들에게 로키를 해방한다는 경고를 하면 반드시 추방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마을에서 의사를 부를 것이라고 말하네요. 역시 루피다운 행동이죠. 루피는 이 와중에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조로는 로키 근처에 있는 죽은 동물들을 발견하고 고기는 많이 널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루피는 그들은 고기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고 조로에게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다른 고기를 사냥하러 간다고 하네요. 조로는 그들도 결국은 고기라고 합니다. 루피가 계속해서 화를 내자 조로는 한 수 물러주며 알겠다고 합니다. 루피가 마을로 향하려 할 때 그는 하늘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루피와 조로는 하이루딘과 그의 일당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기에는 상디도 포함되어 있네요. 하이루딘은 로드에게서 모든 것을 듣고 루피와 조로를 막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 하이루딘의 일행은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스발르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스발르는 하층의 섬 구름이 없어서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루피는 고무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두를 안전하게 받아내고 루피의 몸은 스발르를 막기 위해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하이루딘은 루피를 보고 기쁜 감정에 울지만 스발르는 엄청난 힘으로 튀어올라 다시 날아갑니다. 하이루딘과 그의 일행은 루피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들은 루피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즉사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하이루딘은 루피에게 로키를 풀어주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하이루딘은 제발 로키를 해방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계속 반복하고 로키를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는 교활하고 잔인하며 그는 사악하다고 합니다. 로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당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로키가 꼬마였을 때부터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네요. 로키가 루피에게 기분 좋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로키의 계략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제의 친구도 아무렇게나 죽일 수 있는 사악한 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세상의 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조로는 늦었다고 말하고 하이루딘은 놀라는 표정을 보입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 두 페이지에서 우리는 로키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의 왼쪽 발목에 여전히 수갑이 걸려 있습니다. 로키는 루피 앞에 서 있고 매우 화가 난 듯합니다. 포스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로키의 크기는 말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고 루피는 그 옆에 있으면 개미처럼 보입니다. 하이루딘과 거병의 접단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키는 얼굴에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무기를 잡습니다. 하이루딘은 로키에게 멈추라고 소리 지르고 당장 무기를 놓고 떨어지라고 경고합니다. 로키에게 루피는 개미 정도의 수준이고 로키가 폭주할 때 루피가 과연 로키를 막아낼 수 있을지 상상조차 안 되는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거 카이도와 루피의 사이즈 차이를 가득히 뛰어넘는 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니카 상태는 초거대화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개미만한 루피가 로키의 사이즈로 덩치를 키워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사이즈는 너무 압도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개미 정도의 차이라고 합니다. 하이루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추측해보았을 때 로키가 루피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루피와 로키가 전투를 펼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루피는 이제까지 만났던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로키의 힘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키 역시 파그의 신과 태양신으로 불릴 정도로 강한 엘바프의 거인입니다. 이번 화의 마지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키는 바로 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다가 말한 대로 로키를 잠재울 수 있는 사나이는 샹크스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샹크스의 견문색 패기의 수준이면 로키가 깨어난 사실을 분명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바프는 자신의 메인 본거지와 같기 때문에 샹크스는 분명 다시 엘바프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샹크스가 아니면 로키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표제가 없는 정상 연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